예,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선이 이제 7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충돌 뒤에 50%를 넘긴 한동훈. 자, 주 3회 재판안이 생긴 일.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대표의 각각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민주당 권칠승 대변인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입장이랑 다르지 않은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얘기한 적이 있던가요?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그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건 아니고 제가 드렸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주요 외신들까지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으로 대한민국의 국격이 끝없이 추락 중입니다. 무능 외교, 굴욕 외교와 빈손 외교에 이어 이제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하나로 국제적 망신살이 제대로 뻗친 것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던 김경률 비대위원장의 발언 이후에 한번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한번 충돌을 했었죠. 지난주에 굉장히 뜨거운 화제였습니다. 자, 그 이후에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역할 수행 평가 잘하고 있다 52, 못하고 있다 40.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잘하고 있다 35, 못하고 있다 59의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여야 대표의 어떤 성적표는 이 여론조사 결과가 말을 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과연 그러면 어떨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잘하고 있다고 하는 반면에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는 부정적인 평가가 63%로 60%를 넘기고 있습니다. 반면에 긍정평가는 31로 떨어졌습니다. 윤한 충돌 이후에 1월 4 마지막 주 이렇게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윤 대표님 보시기에는 그 한동훈 장관의 이 상승세와 윤 대통령의 하락세가 연관이 있다고 보세요? 연관이라기보다도 저는 어떻게 보냐면은 이 둘의 지지율이 서로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따로 놀고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에 대한 국정평가는 국정평가대로 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가는 것인데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한동훈이라고 하는 개인 정치인의 인기는 많이 올랐습니다. 컨벤션 효과도 상당히 있었죠.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율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좀 뚜렷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결국은 야권에서 말하는 소위 말하는 아바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라는 그런 의구심과 우려가 있었는데 이번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의 뜻대로만 움직이는 그런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한마디로 아바타는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히 국민들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제 새로운 별도의 정치 지도자로 올라서는 것이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보여줬던 어떤 그런 미숙한 문제 이런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잠시 이어진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물론 1차전은 한동훈 장관의 승리다라고 보는 평가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공천 과정에서 또 2, 3차 갈등이 표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김건희 이 대통령 직무평가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가 이렇게 높아진 이유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유도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 9%로 경제와 소통 미흡에 이어서 세 번째로 대통령 직무 수행의 부정적인 평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된 사과 요구에 대해서 이런 의견으로 지금 맞불을 놓고 있는 듯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태영호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정북 인사들이 넣은 덫, 몰카 함정 취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함정 취재를 감행한 최재영 씨는 재미가 보이고 북한을 여러 차례 다녀왔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조사받은 바 있고 북한을 옹호하는 책, 발언, 글을 끊임없이 써온 사람입니다. 그가 편집위원으로 있는 민족통신은 북한 노동당의 외곽 조직으로 미국에서 교포들을 대상으로 친북, 반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대미 대남 공작 선전 매체입니다. 자, 장 변호사님, 네. 저 얘기에 대해서 야권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건 사실이다 보니 이제는 메신저
그러니까 네. 전달한 사람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저 해명은 자승자박인 측면이 있어 보이는데요. 저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현직 영부인을 만날 수가 있습니까? 경호처는 뭘 했다라는 말입니까? 명품백을 들고 사실 사전에 여사와 이 SNS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선물을 갖고 가겠다, 뵈러 가겠다라고 하니까 여사가 사실상 들여보내준 겁니다. 근데 그 인물이 대북 활동을 하고 그것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그런 인물인데 스크린조차 하지 못했다. 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지 국민들이 더 의구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입니까? 피해자 지위에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게 국민 여론입니다. 어떻게 명품백을 받았는데 피해자일 수 있습니까? 전형적인 본질 흐리기다. 그리고 이런 해명으로는 역풍 맞을 겁니다. 예. 자, 여당 내에서 뭐 지난주 한 일주일 정도 지나간 일입니다만 대통령의 후보 시절에 최측근에서 수행했던 이용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과해서 범죄가 기정사실화되고 탄핵까지 당한 것이다 라는 글을 단체 카톡방에 올려서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이철규 의원, 친윤 핵심으로 불리고 있는 이철규 의원은 사과라는 건 불법이라든가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것이 과오가 없는데 무슨 사과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윤한 갈등을 한번 촉발시키는데 이 두 발언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사실상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주에 서정욱 변호사 이제 좀 후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이 회고록을 남겼습니다. 그 내용 중에 국정농단 의혹 사과는 돌이킬 수 없는 악수였다. 각종 의혹에 대해 100% 인정한 것처럼 받아들여졌고 민심은 순식간에 기울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당 내에서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사과 불가론이 튀어나왔습니다. 서 변호사님도 지난주에 나와서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민심은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든 또는 대통령이든 사과를 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자회견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가능성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이 언급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내용은요, 99%의 그 해명과 1%의 유감 정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사과는 필요 없습니다. 99%의 해명과 1%의 유감 표명. 그럼 이제 해명은 뭐냐? 이게 최악의 정치 공작입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건 이게 자그마한 파우치, 뭐 선물 받은 게 아니고요. 어떻게 국가보안법 혐의를 받는 이런 분이 시계 도청을 차고 대통령실까지 들어갈 수 있느냐? 여기에 놀라는 거예요. 이게 국격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공격한다고 야당이 계속 물고 늘어지지 않아요. 총선을 이걸로 치를 겁니까? 여기에 전 세계가 저는 이제 그 주목하는 거고요. 이번에 그 공작의 전모를 대통령이 직접 소상하게 국민한테 해명하는 거. 그게 99%. 그다음에 1%의 유감은 뭐냐?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본 경호가 뚫린 거. 그다음에 제2부속실을 공약으로 이게 폐지했잖아요. 작은 거.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이 법에 있는데 안 했잖아요. 이거는 유감이다. 이거는 이제 죄송하다. 그래서 이제 제도적으로 정비해서 앞으로 잘하겠다.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에 뭐 김건희 여사가 뭐 선물 받은 게 잘못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요. 그럼 이게 야당에서 어떻게 하느냐? 사과했으니까 인정했네. 그럼 수사해야지. 사과로 끝나면 되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수사해야지. 그럼 수사 끝나면 어떻게 되느냐? 수사가 미진하네. 특검해야지. 특검. 이렇게 놉니다. 그리고 나중에서 또 특검 끝나면 그럼 퇴진해야지. 윤석열 물러나야지. 지금 이게 퇴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밀려서는 안 된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봅니다. 예, 김효중 의원은 좀 생각이 좀 다르신 것 같아요. 99%의 설명과 1%의 유감 표명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선 오히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부분은 문고리 3인방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야기, 최순실 씨 이야기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이 느낄 때 그렇게 생생하게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그래서 박 전 대통령이 말씀하시기를 너무 지나치게 순진하게 자인했다는 부분이 있지만 이번 사건 같은 건 어쨌든 의도가 불순했든 어찌됐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영상이 공개돼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대통령실도 좀 실수하고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 기록, 이철규 의원도 좀 실수했다. 왜? 대통령 기록실에서 보관하고 있다. 이런 부분도 과연 대통령 기록법에 이게 해당되느냐에 대한 논쟁이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런 의미에서 윤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또 국민이 어찌됐든 간에 60% 70% 가까이가 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했으면 흔쾌하게 오히려 더
이번 그 사태를 통해서 대통령끼리 테러를 만들어 가서 빠져나갈 수 있는 계기입니다. 근데 지금 방금 서정국 변호사처럼 해명의 중심이 되는 정도면 이것이 사과도 아니고 해명도 아닌 상태에서 역풍을 받을 수 있는 거고. 예. 정말 뭐 실제적으로 뭐 수사를 하고 안 하고는 이번 정권에서 해당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 대통령이 계실 동안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이걸 계기로 삼아서 출구 전략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많은 언론들이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하고 또 유감 표명 또는 사과할 것이 있으면 하라는 게 일단 국민의 여론인 듯합니다. 자, 대통령실 신년 기자회견 하게 될지 한번 두고 보도록 하시죠.